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그럴까요? 그래도 반갑다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만나서 또 행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운 2장 개신교의 그 전례하고 3장에서 살핀 초기 전도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장 초기의 개신교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하면 세계 전체가 변화무쌍한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조선도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첫째, 정치적 상황 살펴보면 19세기에는 국내에 있어서 세도 정치가 크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로서 중국은 한편으로 아편 전쟁에서 패함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는 그런 일본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가 아편 전쟁에서 이김으로 해서 그 대륙적인 그 영향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중국 하면은 세계에서도 잠자는 그 뭐 사자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전쟁해 보니까 서양의 그 무력 앞에 그렇게 나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서구 열강이 중국 대륙에서도 그 위세를 떨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우리나라의 원군은 그 세력을 더 강화해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세력을 강화해 나갔다는 것은 세국 정책을 더 강하게 펼쳐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국 정책을 강화해 나갔지만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에 의해서 점점 세국 정책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병인양요, 미국하고 신미양요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외국 세력하고의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척합의가 곳곳에 세워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19세기 말이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그 정치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세력이죠. 다시 말해서 개화파, 그 다음에 척가파, 그거와 병행해서 온건적인 개혁파, 급진적인 개혁파, 이렇게 개혁파의 그 주장이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한반도에서 일본의 그 세력을 신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구의 많은 열강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 이어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덴마크, 벨기에까지 우리나라하고 통상조약을 맺게 되고, 그 속에서 기독교의 그 전례, 다시 말해서 선교가 가능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이 19세기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에 초기에 개신교 전례할 때 선구자들이 활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독일의 그 키출라프, 그 다음에 토마스, 월리암, 그 다음에 로스와 맥킨타이어. 특히 키출라프는 독일의 첫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남도에 있는 그 고대도에 와서 조선하고의 그 통상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있지 않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포도 재배법이라든지 감자 재배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의약법을 전달하면서 조선과의 원만한 관계, 선교를 위한 발판을 여러 가지 마련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기도문을 한글로 어떻게 해서라도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항해기를 남김으로 해서 조선을 유럽에 알리는데 또 큰 일을 담당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대동강에 하면은 개신교하고 연관이 깊은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에 자기 몸을 던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지막에 숨지기 전에 성경을 전달하고, 그 전달한 것들이 나중에 벽에 붙여지는 역사가, 그 역사가 나중에 또 개신교가 선교할 수 있는, 또 전래될 수 있는 그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출신에 있어서 윌리엄스는 한국에 조선에 대한 그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본인은 직접 오지 않았지만 다음 사람, 예를 들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조선에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스와 맥킨타이어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면서도 이들이 한국 사람을 제일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는 초석을 남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개신교 전례에 우리나라에 많은 역사가 있는 그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교사들의 활동이 눈부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활발하게 만주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 보급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큰 이익을 담당한 역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저력 대단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또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다. 먼저 만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시작해서 1887년 신약을 완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종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수종이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인 7, 8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이수종도 또한 큰 이익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 운동을 위한 예비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 중에 큰 인물로서 남게 됩니다. 2장의 그 네 번째 부분이 개신교의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이제 이 땅에
제대로 땅을 밟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알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렌이 나중에 어이도 되고 또 병원을 개업하는데 이익을 담당해요. 처음 병원이 뭐라 그랬죠? 강혜원. 강혜원이 나중에 제중원.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가 지금의 그 연세대학교 있는 세브란스의 전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렌의 활동에 이어서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선교는 언더우드의 그 활동을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와 또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특히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서 조선 선교사 7인이 대표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특히 연합하는데 카나다 선교사의 특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감리교와 연합해서 카나다 연합 선교회에서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또 역시 한국에서 선교를 위해서 1891년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 등 활동이 있었고 이어서 미국의 감리교회 활동 기타 선교로서는 침례교도 활동했었고 또 일부지만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성결교 구세군 이런 식으로 개신교의 여러 단체들이 초기에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기독교화를 이루는데 큰 발판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고 같이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초기의 선교와 전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활동은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교할 때에 교육도 들어갔고 또 과학도 들어갔고 의료도 들어갔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다방면에 발전하는데 기독교의 선교가 큰 이익을 담당했는데 어떻게 초기에 전도 활동을 했냐면 첫째 지역 순회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이 발품을 파는 거예요.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메시지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약품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을 배워주는 그런 식을 통해서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통해서 개신교의 그 싹을 틔워 나갔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교회가 성립되고 공동체가 성립되는 70% 이상이 이렇게 순회 전도를 통해서 순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정책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자치, 또 자립, 자존이에요.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면서 거기에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무슨 전도라 그랬죠? 순회 전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기독교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이 당시 초기에 있어서의 선교사들의 활동,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장, 3장 요약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